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비수성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죽전역에 있는 빌리브 스카이, 청라 언덕역에 있는 청라 헬스자이, 그리고 두리역에 있는 두리역 자이, 요 세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또 대장 아파트냐, 이런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이 청라 힐스 자이를 말씀드릴 때 이 매물들이 갑작스럽게 또 많이 빠졌고 이제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겉보기에 호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84 타입의 매물을 딱 클릭해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 한 7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팔릴 만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실거래 흐름들을 살펴보았을 때 4월 달까지도 5억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6억대 초반 이런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었고요. 이제 이런 매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바로 7억대 매물이 뜨게 되었는데, 사실 이거를 단순히 미친 금액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주변 시세들이 좀 엇비슷한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먼저 입주를 함으로써 안정화가 좀 빨리 되었던 아파트가 이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있는데, 이거의 84 타입 가격이 현재 저층은 6억 5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중층 이상의 매물은 7억부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7억대에 거래가 되기는 힘들겠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호가가 비슷하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빌리브 스카이 역시 매물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7억 2천부터 최저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건데, 지금 대체로 어쨌든 뭔가 7억 선을 좀 맞추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당연히 거래가 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청라이스 자이 같은 경우에는 5억대 중후반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었고 6억짜리 매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좀 거래가 되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안정화까지도 빨리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이전에 발견했던 딱 6억 수준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은 한 6억 중반대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사실 가장 큰 고비가 입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기를 통해서 확실히 실거주 할 사람과 그리고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극명하게 나뉘게 되었었고, 이제는 꼭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없어졌다 보니까 실거주자 위주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확실한 대장급 아파트부터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흐름들이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된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나 혹은 더샵 디오엘로 이런 동구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들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부터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거의 안 팔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초반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5억대 후반의 거래량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5억 중반 이상을 계속 이제 거래가로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이제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이 84 타입 기준으로 한 5억 9천 수준이 되거든요. 직거래이기도 하고요. 중개거래 기준으로는 한 5억 8천대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벌써 거의 6억에 좀 접근해 있고 사람들이 산다라는 측면에서 흐름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인이 될 사람들이 이런 5억대 중후반의 가격에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입주장이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는과 동시에 이런 가격대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샵 디어엘로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기준으로 계속 또 6억에 가까운 금액들이 역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6억 3천까지 하나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서 입주장이 꼭 직면해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런 5억대 중후반의 가격대들은 사실 이미 이제 좀 고착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선 단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이게 조금 싼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한번 내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안정적인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라 헬스자이의 뒤를 이어서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좀 주목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이냐, 그리고 현재 미분양인 아파트이냐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주장에 가까운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고 조경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사실상 지금은 실거주자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실거주 만족도들을 각자만의 기준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미분양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이슈가 되고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지금 실거주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양 심리가 안 좋았던 시기에 나왔던 단지들은 분양가가 한창 올라갔을 때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비수성구라고 할지라도 최소 6억이라든지 6억 5천 이렇게 좀 받으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당장은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 않고 할인 분양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친다라면 두류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죠. 또 하나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두류역 자이와 그 바로 뒤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이런 것들의 분양 계약률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할인 분양도 조금 진행을 했고, 옵션을 통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동구의 이러한 대장급 아파트들의 결과물에 따라서 계약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급할 거는 당연히 없는 시장이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흐름 정도는 계속 눈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살펴보고 있다라면 행동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급함을 느끼는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대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이제 뭔가 순식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까딱 잘못하고 있다가는 흐름을 좀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좀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이, 이런 데가 어쨌든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들이 이제는 6억대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제 대구의 아파트만이 또 정답일까? 제가 대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